마이코플라즈마에 이어 백일해가 유행입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며 유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해 5일 동안 격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의정부 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이병훈 교수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이병훈입니다. 네. 자, 마이코플라즈마 이후에 백일해로 요즘 병원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먼저 백일해 어떤 질병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와 더불어서 백일해가 유행인데요. 백일해는 최근이 아니라 이제 지난 여름부터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 백일해는 그람 음성 간균이라고 하는 균인데요. 백일해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균이 보통 한 3년, 4년 간격으로 유행했다가 좀 들어갔다 하는데요. 지난 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행을 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이 한꺼번에 발병하게 되면서 유독 심하게 올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마이코플라즈마, 감기, 백일해 저희가 어떤 증상들로 각각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감기,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보통은 이 2주 안에 그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데 비해서 백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넘게 기침을 하게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초기 증상, 백일의 초기 증상 1, 2주간에는 백일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일반 감기와 비슷한 뭐 콧물 재채기, 에, 미열, 가벼운 기침, 감기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1, 2주가 지나면서 기침이 훨씬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침이 심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2, 3주, 한 달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보통은 그 이후에 회복기도 한 1, 2주를 거쳐서 낫게 되는 그런 통상적인 성인의 경우는 그런 경과를 밟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백일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무척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전염성은 이제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염이 되면은 80%, 7, 80% 확률로 가족 간에 이제 전파가 일어나고요. 그 나머지 10%도 당연히 그 균을 감염이 되지만은 백일해를 예방 접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예방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제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가족 간에는 거의 100% 전염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2차 발병률이 80%로 굉장히 이 전염력이 강한 균이고요. 그렇지만 어린이, 특히 백일의 접종, 예방 접종을 충분히 다 시행하지 못한 정도로 아주 영아의 경우에는 어, 중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백일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떤 합병증, 폐렴이라든지 심한 호흡곤란으로 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백일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 시에 나오는 그 분비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다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말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력 자체가 초기 증상은 일반 감기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는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백일해가 확실하고 하다면은 치료를 시작하고 한 5일은 격리가 돼야 되고요.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정도는 격리를 권장하고
만약에 100일인데 항생제 치료 안 한 경우에는 균이 한 2, 3주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정도는 격리 기간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격리를 안 했는데 나중에 100일로 진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100일의 발병 3주 전까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 그 잠복기 1, 2주간의 잠복기 동안 100일의 유사 증상이 생기는지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